안녕하세요, 들깨 아줌마. 오늘은 마늘 1차 웃거름을 주러 나왔습니다. 오늘은 2월 27일인데요. 제가 엊그저께 25일만 돼도요, 날씨가 너무 추워서 부직포를 걷지 못하고 다시 영상만 담고 덮어주었는데요. 저희 지역은 오늘 2월 27일 오늘부터 영상권의 날씨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른 부직포를 걷어 주었고요. 두 번째 해야 할 일 풀관리까지 해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해야 할 일 병충해 관리까지 해주었는데요. 병충해 영상은 보시고 가실게요. 뿌려 마늘밭. 자, 병충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2월 27일인데 며칠 전만 해도 날씨가 엄청 추워가지고 도대체 부직포를 언제 걷나 했는데요. 오늘부터 날씨가 따뜻해졌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어서 저희는 부직포를 걷고 이렇게 1차 첫 번째 병충해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병충해 관리를 하실 때 뭐 주의할 상황이나 뭐 이런 것 좀 전문가, 방제 전문가 들깨아 씨. 이제 날씨가 따뜻해져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생장을 하기 시작하는 이 시기에 병충해 관리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웃거는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소 잃기 전에 외양간을 잘 단도리를 치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병 생기고 나서 그때 이제 막 사후 약방문 하면은 이제 조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안 잡혀. 미리 예방을 하시는 차원에서 하시는 게 좋다. 그래서 마늘, 양파 같은 경우는 뭐 흑색서금 균핵병, 입마름병, 무름병, 충해 같은 경우는 뭐 고자리팔이라든지 또 뭐가 있죠? 뿌리응에 있어요. 뿌리응에 뭐 이제 그런 것들에서 이제 방제를 지금쯤 해주시는 게 좋다는 거.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그런 약재들 중에 유황이 들어간 것들이 있어요. 유황이 들어간 것들은 가급적이면 이제 혼용해서 쓰시면 안 되고 단독으로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추천이라기보다는 단독으로 쓰세요. 예, 유황이 들어간 제품은 단독으로 쓰시고, 그리고 가급적이면 해에 있을 때 하지 마시고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해 떨어진 늦은 그 즈음에 해가 있을 때 하면은 얘네들이 약해를 입어요. 내 키우는 작물들이 지금 같은 경우 좀 마늘 양파니까 마늘 양파들이 잎사귀가 맞아. 얘가 거의 그냥 이렇게 노랗게 그냥 변하는 약재를 피해를 받을 수가 있거든요. 대낮에 황 성분이 들어간 약재를 뿌렸을 때. 쉽게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애들이 잎사귀가 타버려요. 맞아요. 예, 타버려요. 과하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제 뭐 30도 고온에 어쩌고 뭐 이렇게 하면은 그렇게 피해가 있다고 하는데, 지금 뭐 30도 고온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해가 직사광선은 바닥 지금 한창 얘네들 이제 뭐 부직포? 그거 걷어내고 이제 광합성 이제 슬슬 막 하려고 막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유황을 쫙 뿌려버리면 아무리 뭐 희석해가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어찌됐건 조금 얘네들이 몸살을 앓을 수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은 해 없을 때 이른 아침이나 늦은 저녁에 하시는 게 좋고, 단독으로 사용하시고. 보온 덮개를 걷자마자는요, 꼭 첫 번째로 병충해 관리를 해주셔야 나중에 튼튼한 마늘을 키우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세 가지 일을 해 주었고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마늘과 양파를 조금 늦게 심으신 밭이라면요, 서리팔 피해가 있는지 확인하셔서요, 그렇게 네 가지를 해 주시면 이제 1차 웃거름을 주시면 됩니다. 마늘은 월동 후에 이렇게 재생기가 됐을 때 빠른 잎수를 확보해야지만 마늘의 잎수가 커지면서 마늘의 구도 함께 비례가 되게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웃거름이 또한 중요한데요. 1차 웃거름을 주실 때 어떤 종류의 웃거름을 주시냐에 따라서 마늘 장황 상태가 정말 좋아질 수가 있고요, 나빠질 수가 있습니다. 들깨 아줌마가요, 속 시원히 또 알려드릴게요. 1차 웃거름을 선택하실 때는요, 모든 웃거름의 영양소가 NPK의 성분이 들어갑니다. 근데 NPK 중에서 N은 질소 성분이고요. 이 질소는 마늘과 양파의 잎을 빨리 성장하게 하는 도움을 주고요. 그 다음 P는 인산인데요. 이 인산이 부족하게 되면 마늘색이 잎이요, 보라색으로 바뀌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이 인이 부족해서요, 3월
후반이 넘어가서 한 20일쯤에 2차례 방제를 해서 이 잎이 보라색으로 변하는 거를 방제를 해서 그 부족한 부분은 영양소를 잡았거든요. 이걸 또 어떻게 초반에 잘 잡는지 또 알려드릴 거고요. 그 다음 K는요, 가래입니다. 마늘, 양파는요, 다른 작물과 다르게 이 뿌리의 성장을 더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가리의 요구량이 더 많이 필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N과 K, NK 비료는 꼭 들어가셔야 되고요. 이 P의 인산은요,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복합 비료에는 P가 들어 있습니다. 이 인산이 들어 있지만요, 그 가루로 된 그 인산을 뿌려줘도요, 인산은 지온이 너무 낮았을 때 흡수를 못 받거든요. 보통 인산 같은 경우는 다른 질소보다도 더 땅의 지온이 16도가 됐을 때 양분을 흡수하게 돼요. 그래서 1차 웃거름을 주는 이 시기에는 가루로 된 인을 뿌려줘도 양분을 제대로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저처럼 이파리가 보라색으로 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의 부족한 부분은 가루, 고형물의 가루가 아닌 물에 녹여서 수용성으로 사용하는 인이나 아니면 액체로 된 거를 사용하셔서요, 옆면 시비로 뿌려주시는 방법이요 가장 효과적이고요. 그래서 NK 비료나 복합 비료를 주시면 되시고요. 거기에 또 2가지 성분이 더 들어가면 좋습니다. 마늘, 양파는 이제 칼슘과 황, 유황 성분이 들어가야지만 마늘의 맛과 품질과 저장성까지 좋아질 수 있거든요. 이 칼슘은요, 마늘의 조직을 단단하게 만들어서 더욱더 저장성을 좋게 만들어주고요. 유황의 황 성분은요, 마늘과 양파의 그 알싸한 알리신의 맛을 더욱더 풍부하게 만들어서 맛과 품질과 향이 좋게 만들어집니다. 가지고 계신 복합 비료나 NK에 황과 칼슘이 들어있는 비료를 같이 섞어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인이 부족한 부분은 옆면 시비로 뿌려주시면 완벽한 1차 웃거름 상태가 되시거든요. 자, 이렇게 NK는 하얀색이고요. 회색빛이 나는 것들은 이제 유황 성분이랑 섞은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뿌려주실 때는 우리가 보통 일어서서 마늘밭 위에 이렇게 뿌려주게 되거든요. 그러게 될 때 주의하실 일이 있어요. 이렇게 위에 서서 뿌리다 보면 이 마늘의 그 꽃갱이 사이로 비료가 직접적으로 닿게 될 수 있거든요. 이렇게 닿았을 때 이 잎이 손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 손상된 조직으로 세균이나 곰팡이가 감염돼서 각종 병이 생길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런 비료가 이 꽃갱이에 들어가지 않게 서서 뿌려주기보다는요, 쪼그리고 앉아서 이렇게 조금씩 꽃갱이에 들어가지 않게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처럼 텃밭 농사에서 어느 정도 많은 양이 아니라면 좀 수고스럽지만 쪼그리고 앉아서 꽃갱이에 들어가지 않게 뿌려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고요. 자, 이왕이면 비 소식에 맞춰서 뿌려주시면 좋습니다. 저희는 내일부터 비 소식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1차 웃거름을 주는 거고요. 비 소식이 없을 때 웃거름을 주실 때는요, 웃거름을 뿌려주고 나서 충분히 물을 공급해 주셔서 비료가 충분히 녹을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여기 비료에 있는 질소는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는 질소는 이 2가지의 변화 과정을 겪고 나서 이제 양분이 흡수하는 상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냥 이 상태로 내비두면 공기 중에 질소 성분이 날아갈 수 있어요. 바로 물을 뿌려 주어서 공기 중으로 이 요소가 성분이 날아가지 않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 유니칼슘의 비료는요, 그 변화 과정인 질산제 질소로 되어 있는 비료라서 저는 좀 햇빛에 이렇게 노출이 돼도 이 요소 성분이 햇빛에 날아가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저는 매번 이 유니칼슘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비료를 뿌려주고 물을 뿌려주신다면요, 지온이 떨어지지 않게 오전 시간에 물을 뿌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웃거름은요, 3차까지 보통 주시게 되는데요. 작황 상태에 따라서 2차까지는 꼭 주시는 게 좋고요. 3차는 작황 상태에 따라서 선택하셔서 뿌려주시면 되는데, 이때 웃거름의 마지막 끝나는 날짜는요, 품종에 따라 마지막 날짜가 좀 달라집니다. 난적 마늘 같은 경우는요, 늦어도 3월 말까지는 모든 웃거름을 주는 추비를 끝내셔야 되고요. 육적 마늘인 한적 마늘 같은 경우는 4월 중순까지 마무리를 꼭 해주셔야 2차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서 마늘의
기형적인 문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벌마늘이 되지도 않고요. 들깨 가족 여러분, 오늘도요 활짝 웃는 하루 보내세요. 해피데이.